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마케팅 이야기, 두 번째는 2014년 자동차 흐름 변화, 세 번째는 협동조합 이야기, 네 번째는 이건 업데이트 이야기. 사실은 넷 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 어려운 이야기 하는 김에 좀 더 어려운 이야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만들 때 입법 예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신 분 있어요? 예, 역시나 다른 지역 교육할 때도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땅은 법을 찾는데 인터넷에서 법을 찾을 때는 보통 이제 법제처, 법률 정보 하면은 만들어진 법은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따로 찾았던 거는 만들어지기 전에 진행되고 있는 그 법을 찾아보려니까는 국토교통부에 입법 예고라 해서 만들기 전에 대한 법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제대로 아시려면은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 국토교통부가 워낙 분야가 많으니까 저는 관심 있는 게 자동차니까 자동차를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하니까 139개의 법이 쫙 나왔습니다. 물론 이 중에 이제 법을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관심 있는 거 몇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네이버 검색이나 국토교통부 입법 예고만 들어가시더라도 여러분하고 관계된 변화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제가 TPMS를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사고 기록만 여기 이제 타이어 파열, 대형 버스 사고, 또 2층 버스 사고 등 때문에 이번에 안전에 관한 기준이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사고 기록 장치는 마분, 쉽게 가나다라 마, 한 5번째 정도 가지가 관심 있었던 거고, 나머지 여러분하고 관계된 거는 이제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고 기록을 저장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한국에서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15년까지 법제화되는데 벌써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교재 만들면서 살았거든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이거에 좀 다른 생각이보다 이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게 그대로 따라갖고는 급발진 추정사고 원인 분석 못하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이제 엔진 스로틀과 자동차 속도하고 주제동 장치 조작 여부까지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면 스로틀이 열렸다 안 열렸다와 함께 엑셀레이터 페달이 밟혔다 안 밟혔다가 나와야 되는데 엑셀레이터 페달이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브레이크 등만 들었다 갖고는 예전에 BMW 빠져나갔거든요. 충돌사고 꽉 났는데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 브레이크 페달이 그냥 관성에서 밀려서 깜빡했다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제대로 브레이크 밟힌 걸 알려면은 브레이크 압이 얼마가 걸렸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국토교통부도 잘 모르고 자동차 제조사도 이 정도면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이 개정안에 이의가 있으면 9월 26일까지 이의 신청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나와 있는 걸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한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관계된 법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에 대한 내용들이 쫙 있는데 거기 마지막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가속 페달 변이량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저도 좀 놓친 거죠. 잘난 척 하지만 하는 게 이제 자동차 안전 기준 규칙이 하는 거고 타이어 압력에 관한 규정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TPMS를 좀 비중있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원래부터 의무 조항인가 해서 법제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이건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자동차 관리 사업자 의무 전송 항목 해서 나와 있는 게 바디, 엔진 이건 다 아시죠? 딴 데도 열심히 사워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죠? 이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다행이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규정을 좀 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 개정안에 자동차 제작사는 홈페이지에 부품 가격 정보를 공개한다 라고 법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2월달인가 모비스가 이제 크게 공고했죠. 부품 가격 공개한다. 정비 사업자는 누구나 들어가라. 그런데 법에 의하면 아무나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게 의무고, 이래 따지면 수입차건 뭐 현대 모비스만 다 공개합니다. 전 뭐 크게 문제나 생각이 드니 마침 또 모비스에 들어가 있는 가격 자체가 일반 소비자 가격이니까 크게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이제는 뭐 가격 갖고서 어떻게 해서 이익 남긴다 하는 것은 없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작년 9월달부터 쭉 1월달까지 한 4개 정도 찾아봤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 여러분도 혹시 시간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에 디지털 운행 기록계 많이 달았죠. 제가 알기로도 카멘샵 분들도 트럭에 장사하는 거 공부하고 했는데 이제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1초 단위 자료를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라는 법이 이제 개정되고 있습니다. 쉽게 작년에 그냥 장난같이 디지털 운행 기록계 만들어서 단 업체에 있으면 난리 나게 생겼습니다. 플러스해서 이제는 사고 위험도 측정, 과속, 급가속, 감속, 급출발, 급정지 등 행동 분석한 거를 다 기록으로 남긴다 하는 게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대치지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부 보조금 받고서 날림으로 가는데 무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법으로 해서 관리하기 시작하면은 깝깝해지는 거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카빅스 가지고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좀 협동작업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버스나 트럭은 한 25만원, 30만원 지원금 해가지고 이거 달았거든요. 근데 승용차는 워낙 대수가 많으니까 다 속수무책입니다. 승용차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뭐 개인 운전자가 드라이버스 안 한다 하는 것도 있고, 승용차 다 달아주려면 대책이 안 쓰거든요. 하는 거를 협동조합 예산으로 승용차에 대해서 이런 사업 하겠다라고 하려는 것도 제가 이제 그 사업 제안서 적을 한 분입니다. 어찌됐거나 여러분하고 관계된 법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